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파볼 자료는요. 최근에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버지 A씨가 62살인데 자신의 생일날 33살 아들 B씨를 직접 만든 총으로 살해하고 또 자기 집에는 폭탄까지 설치했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 전말부터 그 배경 또 드러난 과거 행적까지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참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특히 자기 생일 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상대로 그것도 직접 만든 총기를 썼다는 점, 그리고 범행 후에 도주 계획 세우고 폭발물까지 설치했다는 거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사건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핵심 내용을 좀 짚어보죠. 사건이 지난 7월 20일 저녁이었죠. 아들 B씨가 아버지 생신 축하한다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장소가 인천 송도에 있는 아들 펜트하우스 아파트였다고 해요. 아들 부부의 어린 손주 둘, 그리고 외국인 가정교사까지 다 같이 있었다고 하고요. 처음 한두 시간 정도는 노래도 부르고 사진도 찍으면서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평온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A씨가 갑자기 편의점 다녀오겠다 이러고 집을 나섰고 그 뒤에 상황이 확 바뀐 거죠. 네, 그 부분이 좀 이상하죠. 나가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자기 차 안에서 범행을 망설였다고 해요. 안 돌아오니까 아들이 걱정돼서 아버지 왜 안 오세요? 전화까지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후 9시 31분쯤에 돌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아들이 현관문 열어주자마자 가방에서 그 사제총, 그러니까 쇠파이프랑 쇠구슬로 맞는 거죠. 그걸 꺼내서 아들 복부를 향해 두 발을 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산탄총 형태였던 것 같아요. 와, 며느리는 아이들 데리고 급하게 안방으로 피해서 시아버지가 남편 총으로 쐈다, 살려달라 막 112에 신고하고 그 와중에도 A씨는 방에서 나오라고 소리치고 심지어 집 밖으로 뛰쳐나간 그 가정교사를 향해서도 총을 쐈는데 이건 다행히 빗나갔다고 합니다. 현관문에 총알 자국이 남았다고 하고요. 정말 끔찍했네요. 그리고 A씨가 오후 9시 41분쯤에 아파트를 빠져나갔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경찰관들이 도착했어요. 근데 경찰은 A씨가 아직 안에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 사이에 A씨는 현장을 빠져나가서 렌터카로 도주했고요. 엇갈렸네요. 네, 결국 특공대가 투입됐을 때는 아들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초기 대응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게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는데 그 A씨 자백이 더 충격이었어요. 자기 서울 쌍문동 집에다가 시너랑 타이머 이용한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고 다음 날 종호에 터지게 설정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뻔한 거죠. 경찰 특공대가 폭발 직전에 제거해서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또 쇠파이퍼 11개랑 실탄 86발이 나왔다고 하고요. 네, 추가로 발견됐죠. 이걸 보면 단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긴 어렵고 상당히 계획적이었다는 정황이 뚜렷해 보입니다. 근데 A씨는 범행 동기를 가정부라다고 주장한다면서요? 특히 그 전처랑 아들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매달 한 300만 원씩 생활비 받던 게 작년에 끊기니까 배신감을 느꼈다. 유일한 가족이 등을 돌렸다. 이렇게 진술했다고요? 네,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그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도 반복했다고 하고요. 글쎄요. 근데 유족들 입장은 완전 다르잖아요. 생활비는 꾸준히 지원해왔고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었다고 하던데요. 네, 양측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또 A씨가 이미 작년 8월에 총기 부품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서 이걸 계획범죄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나 손주들, 다른 가족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 추가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A씨 주장은 좀 방어 논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가족 배경을 보면 전처는 꽤 유명한 미용 프랜차이즈 대표고 숨진 아들고 어머니랑 같이 뷰티 브랜드 대표였다고 하고 근데 A씨는 직업이 없었고 전처 소유 아파트에 살았다는 점도 좀 그러네요. 그렇죠. 관계가 좀 복잡해 보입니다. 이혼은 한 20년 전에 했는데 아들은 그 사실을 8년 전에 알았고 어머니 부탁으로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했다고 전해지고요. 뭔가 좀 얽힌 사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와중에 이번 사건 통해서 A씨의 과거 전력까지 드러났는데 이게 또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그러니까 1998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본인이 운영하던 서울 강북구의 비디오방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당시 새벽에 혼자 비디오 보던 25세 여성 손님 방에 등산용 칼하고 수갑을 들고 들어가서 움직이면 죽인다! 이렇게 협박하고 수갑 채워서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까지 입혔어요. 특수강제추행 치상 혐의였습니다. 특수강제추행 치상, 흉기까지 사용한 거네요. 네, 미성년자 고용이나 출입시킨 혐의도 있었고요. 근데 1심에서는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면서 징역 3년 6개월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 이게 일부 받아들여져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고요? 네, 그 구글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죠. 특수강제추행치상이라는 게 정말 중범죄인데 어쨌든 집행유예로 풀려난 겁니다. 그 판결이 전처랑 이혼하기 1년 전에 확정된 거고 유족들은 이 사실을 몰랐거나 아니면 최근까지 숨겨왔다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과거의 풍력성이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겉으로 보기엔 그냥 자신의 생일날 아들을 총으로 쏘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 같은데 그 이면에는 굉장히 오래된 가족 간의 어떤 갈등, 또 금전 문제에 대한 불만, 그리고 무엇보다 좀 간과할 수 없는 게 과거부터 이어져 온 A씨의 폭력성, 그리고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는 상당히 계획적이고 잔혹한 존속살해 사건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어린 손주들이 그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점 때문에 유족들이 신상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참 마음 아픈 부분이고요. 그러게요. 가해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배신감을 얘기하지만 가족들은 아니다.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고요. 또 과거의 폭력 범죄는 가족들조차 몰랐거나 숨겨져 왔고 참 구독자님께서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와 또 감춰진 진실 사이의 간극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숨겨질 수도 있는 이런 어두운 비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독자님의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